반갑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진격의 변호사들 오늘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제가 국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빼앗긴 조국에도 봄은 오는가에 이어서 오늘 시즌2로 해서 총선 후보자 검증과 짜장. 왜 짜장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이 중국집 가면 짜장을 기본적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짬깨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단어가 굉장히 좀 거부감을 준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짜장이란 단어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총선 후보자 검증과 짜장. 여러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있고 오른쪽에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있죠. 한번 볼까요? 그저께 이제 오늘 신문에도 나왔죠. 중국에 쎄쎄쎄 하는 후보들 많이 있습니다. 짜장에게 쎄쎄쎄. 그리고 한중의원협회 민주당 후보들, 한중의원협회 여당 후보들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장악된 국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나눠보죠. 아이고, 오늘도 에버그린 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은경, 교수님 아니세요? 곽은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 배를 한진해운에서 실습 항해사로 인턴으로 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만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에버그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진해운이 가장 큰 컨테이너 선사였고, 대만에서는 에버그린사였는데, 반도체에서 삼성 반도체와 대만의 TSMC처럼 그때 당시에 해운업계에서도 굉장히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에버그린 이거 보면 저렇게 이제 초록색 이 브랜드로 에버그린을 크게 쓴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생각이 나네요. 배종화 님도 반갑습니다. 두 인간 다 역겨우네. 참 역겨운 인간들인 것 같죠? 오케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짜장에게는 쎄쎄쎄.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신문 내용이었었는데, 이재명 왜 중국에 직접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쎄 하면 되지. 3월 22일입니다. 지난주죠. 충남 당진시장 유세에서 중국에도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왜 찝쩍거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이 벌어질 때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국제 정세에 정확하게 눈을 뜨고 있는지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중국은 양안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 내 미군 기지부터 공격을 합니다. 왜요? 일본 내에는 미군 기지가, 거기에서 출발한 항공모함과 함정들, 그리고 항공기들이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내 일본 내 미군 기지만 공격할까요? 중국이 미군의 전력을 한꺼번에 오게 되는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북한을 도발한다는 거죠. 북한을 향해서 한반도를 침공하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만 침공과 동시에
한반도의 제2의 전선을 또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만들어서 태평양 미군을 한반도와 대만의 양쪽으로 분산시켜야 중국의 승산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방송했던 것처럼 양안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반도와 직결된 전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국에 쎄쎄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YJ 서님. 아유, 이게 이게 또 슈퍼챗까지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방송할 맛도 나고 있습니다. 해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가지고 이 국힘에서 열심히 비난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국에 굴종하는 거냐, 일종의 사대주의라고 비난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이재명만 이렇게 중국에 쎄쎄쎄 하면서 굴종을 해왔느냐? 민주당에는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2023년 6월 8일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대한민국에 오는 중국 대사들은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밖에 안 됩니다. 몽골 정도도 안 돼요. 몽골 정도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장으로 오는데 대한민국의 제1당 대표가 가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단순히 쎄쎄쎄 정도만 하는 게 아니죠. 2017년에 왕이 외교부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왕이 외교부장.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이 왕이 외교부장인데 대통령 문재인에게 문재인을 영접하면서 대통령 문재인이 악수를 하니까 어깨를 툭툭 칩니다. 중국에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했으면 그러려니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 2번이나 저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열받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저기는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 어떻게 이거를 현재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문재인 당시에 완전히 속국으로 보는 거죠. 속국에 영주가 왔을 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왕의 태도를 결례로 보지 않는다. 친근감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다. 친근감의 어떤 표시요? 자기 애완용 강아지한테 친근하다고 이렇게 쓰다듬는 이겁니까?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대통령까지 굴종했으니 그 당의 현 당대표라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쎄쎄쎄 하면서 쎄쎄, 이 단어는 한자로는 감사할 때 감사할 사자, 우리로 치면 감사 이런 단어를 중국에서는 쎄쎄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저는 그냥 쎄쎄라고 하겠습니다. 쎄쎄라고 하는데 저 발음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짜장에게 쎄쎄쎄 하는 대한민국의 제1당 지도자, 그리고 그 전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앉아 있었던 문재인, 이런 게 정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렸던 우리의 외교의 행태였고, 현재도 제1당 대표는 저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아이고, S미수님 반갑습니다. 백모세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가투미츄님 반갑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김흥숙님도 반갑습니다. 이갑수님도 반갑습니다. 장순옥님도 반갑습니다. 구구호님도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의 대중 굴욕적인 자세, 참 우리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직도 대한민국을 종속국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만 저러는가? 한중의원협회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이 다 2022년에 한중의원연맹을 만들었어요. 의원협회라고 했는데 한중의원연맹입니다. 정확하게는 22대 총선 나올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기 보면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때 당시 2022년 59명이 한중의원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 빼놓고 이 친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명 횡사, 뭐 하여튼 친문 인사들은 다 횡사했습니다. 여기서 친문 빼놓고는 다 이번에 거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59명 중에 이 사람들 빼놓고. 홍영표 설후는 새로운 미래 입당했고 김남국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당에 입당을 했죠. 이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그대로 현재 이 한중의원협회 회원들 민주당 전원이 그중에 저 사람들 이 사람들 빼놓고 탈락자 공천 탈락자와 다른 당으로 간 사람 빼놓고는 그대로 이번 총선에 나온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친중 정치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중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늘 굴종적인 외교에 동의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2월에 출범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진희님, 그리고 금염님, 누룽지님, 다윗님 반갑습니다. 장미겨울님 반갑습니다. 양순주님, 장순호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좌파 정당인 민주당만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민주당만 이런 짓 할까요? 여기 보면 한중의원협회 하면서 여야 의원 1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당만 중공과 쎄쎄쎄 하냐? 야 우리도 한다. 여당도 국힘당도 쎄쎄쎄 할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한중의원연맹 35인 중에 이번에 총선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강대직, 강민국, 권명호, 뭐 김승수, 김마경인데 김형동이라는 사람이 떡 있네요. 야, 뭐 아주 35명 중에 일부 탈락한 사람 빼놓고는 비례대표의원 몇 명하고 몇 명 빼놓고 이 사람들 전체가 한 2명 정도 빼놓고 그러니까 25인 정도 2명 정도가 그대로 이번 총선에 출마합니다. 국힘당의 한중의원연맹. 이 김형동이라는 의원을 봤더니 현 비대위원장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거기 비서실장이라네요. 부인은 조선족 출신이고 그 부인이 결혼 10년 넘도록 중국 국적을 유지했습니다. 야 이거 그 다음에 민주총 간첩단 연루 석권노 등 좌파 노동계와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하네요. 문재인 당선 때 김영동 의원은 축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한중의원연맹 회원이 되고 그리고 그 장인은 중국 그 연변 쪽에 뭐 부시장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자유일보 내용입니다. 자유일보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했는데 이 뭐 여기에서도 보도 내용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 나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튼 부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이죠. 중국 연변 쪽에 부시장을 했다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였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자유일보 보도 내용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현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부인이 조선족 출신이고 그리고 그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참 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야, 참 저도 이게 굉장히 깜짝 놀라는데 야당만 쎄쎄쎄 중공과 쎄쎄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한다? 국힘당도 중공과 쎄쎄쎄 한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거 뭐 2009년도입니다. 2009년 여러 번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KBS 뉴스입니다. 2009년 11월 3일자 뉴스인데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 강화 합의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이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2009년 11월 3일. 국힘당은 보수정당인데 대한민국의 6.25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대한민국 국군과 우리 유엔군과 34개월 동안 중공군과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과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5조에 보면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폐기 시에도 합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예계약서입니다. 최종 목표가 뭐예요? 여기는 중국의 최종 목표는 한미동맹 파기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는 이런 중국 공산당과 이렇게 국힘당이 이런 합의서를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중의원연맹에 들어가는데 제지할 사람도 없고 제지할 의사도 없는 정당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앵게디 티얼스님 왔네요. 심수님도 오셨고 서와이제님 반갑습니다. 한복녀님 르몽이 뭡니까? 레모네이드입니까? 레모네이드님 반갑습니다. 미랄님도 반갑습니다. 문장군님도 반갑습니다. 파라솔님, 김숙자님, 영원한 앵두님도 오셨네요. 희야님도 오셨고 이갑수님,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국힘당에서 과거에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중공에 대해서 준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우호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친중 행태를 굴종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민주연구원입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당원 교육기관인 당교와 교류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2019년입니다. 10년 뒤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중국 공산당과 이거 대한민국의 여당이 되면 중국 공산당 앞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야가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의 영향력 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어디입니까?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 그들의 전략은 순망치안입니다. 입술이 망하면 뭐가 실이다? 이빨이 실이다라는 게 그들의 정책. 즉 북한이 망하면 중공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적대 세력인데 중공의 영향력 하에
스스로 들어가려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인들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중공의 영향력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야가 동일하게 한중의원연맹의 의원들이 그대로 이번 22대 총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여야 정치인 구성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중공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심각하죠. 통일은 종북 세력뿐만 아니라 친중공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낼 때 가능합니다. 아유, 이용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이렇게 또 슈퍼챗 쏘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참, 영원한 앵두님, 미랄님, 하여튼, 레모네이드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또 위험함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맥과, 관련해서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맥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검찰 인맥이라고 봅니다. 처음 내가 1기에서부터 지금 내가 2기까지도 윤석열 인맥 줄줄이 오직 믿는 건 역시 검찰 출신뿐 해서 뉴스 프리즌 보도의 내용인데요. 주된 인맥이 검찰 출신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총리실 등의 검찰 인맥이 전진 배치했습니다.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검사 조직과 동일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검사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내 말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 나와서 공직에 다른 공직에 앉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조직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조직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군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이 위계 질서를 강조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공을 위해서 충성하는 척하는 조직이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직속 상관을 위해서 군대처럼 생명을 바치느냐,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느냐, 검찰은 그런 조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국힘당에 이종명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대대장 시절에 지뢰밭에서 지뢰를 밟은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밑에 대대장이면 중대장이 3명이 있고 대위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대장 밑에 소위 중위가 또 9명이나 있는데 12명의 부하들 장교들이 있는데 그 장교들을 못 들어가게 본인 스스로가 맞고 가서 지뢰를 밟은 병사를 구하다가 2다리를 잃었습니다. 생명을 건 거죠. 이게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조직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인맥이 없다는 게 현재 대통령에게 가장 좀 안타깝고 대통령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정치권 내에 그러한 조직이 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직이 없게 되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된다.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 검찰 조직이 없었습니까? 검찰 조직, 그 다음에 법조인 조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지켜주든가요? 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조차 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후보자 검증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정치권에 대통령한테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 또는 그 주변 참모진에 심어놓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좀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몇십 년 동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등에 칼을 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번 공천과 그리고 4월 10일 있는 총선에서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도록 미리 좀 손을 썼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좀 아쉬운 바람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레임덕이 시작되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돼야 될 건데 하여튼 레임덕이 시작되기 전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그리고 생명 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배종기님 반갑습니다. 다비드 벤구리온. 저도 벤구리온 이 이스라엘 총리 초대 총리 하시지 않았나요? 너무 저도 뭐 존경합니다. 이기쁨님, 은혜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많이 배치가 돼서 마지막까지 이 우파 정권을 지켜내고 그리고 총선에도 승리하는 이번 총선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수요일에는 국제뉴스와 더불어 하여튼 총선이 가까우니까 국내 뉴스와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